안녕하십니까, 코인배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전해드리려 하느냐. 디지털 위안화가 속도를 내자 기축통화 못 내준다고 이제 미국과 유럽이 맹추격을 한다라는 기사를 김덕식 기자님이 7월 15일에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매일경제를 통해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전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통화 도입을 결정했다. 미국과 영국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크리스틴 리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14일에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지 9개월이 됐다. 그동안 시민과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 결과 디지털 유로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다.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는 또 우리의 목표는 디지털 시대의 시민과 기업이 가장 안전한 형태의 통화인 중앙은행 통화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법화를 계속 쓰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실상 가상화폐를 겨냥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상화폐와 비교해 중앙은행의 감시 감독이 가능한 디지털 유로화의 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였다 뭐 얘기를 하고, 디지털 유로화를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는데, 전력 낭비 문제가 제기된 가상화폐의 결함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다 알죠. CBDC는 뭐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인 게 맞아요. 맞긴 한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뭐 화석 연료를 쓰고 하지만 점점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국 이걸 보시면 아셔야 될 게, 점점 모든 나라들이 다 CBDC를 도입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 요즘 말이 많았던 미국이 CBDC를 하니 많이 하는 이런 얘기들도 결국에는 CBDC 도입을 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들이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디지털 유로가 현금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데, 결국에는 보완이 아니라 대체하게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현금을 아예 없어지게 될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요. 근데 뭐 당장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조금 안 좋아질 것이다. 좀 불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유로화가 도입되면 상업은행들이 지금보다 불리한 환경에 놓일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 이런 걱정은 기우다. 왜? 어, 거기서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은행과 핀테크 회사의 역할도 정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겠죠. 그리고 CBDC 도입 논의는 유럽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CBDC 도입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미국과 호주, 노르웨이, 일본도 CBDC 도입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를 진행한다는 건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도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같은 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연준은 디지털 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9월 초 CBDC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으로 미국에서도 CBDC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연준도 디지털 달러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CBDC를 둔 세계 각국 경쟁이 뜨거워지자 이를 진정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라지만 여기 보시면 국제결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세계 3대 금융기관이 9일 효율적인 기술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은행 CBDC의 국경 간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세계 글로벌 금융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중앙은행 발행 CBDC를 특정 국가 안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국경 간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들 금융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CBDC의 영향력이 국경을 초월하는데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CBDC 활용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CBDC가 전 국가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얘기를 하셨던 미국이나 뭐 이런 데도 하게 될 거다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연준 의장님이 뭐라 했느냐. 연준 의장 CBDC 있으면 비트코인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CBDC 있으면 비트코인 필요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제롬 파월이 미국이 중앙은행 CBDC를 발행한다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US 달러 코인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은 필요 없어질 거라 말을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성격이 아예 다르다. 파월이 CBDC와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드러낸 셈이라고 업계가 비판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모르고 얘기를 했을까 싶거든요. 그냥 아직 이제 가격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안 내려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주요 소식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다큐에 출연할 부테린.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다 뭐 이러는데 저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이더리움 무한의 정원의 제작팀은 암호화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미러를 통해서 제작비를 마련 중이다. 물론 이더로만 후원을 할 수 있다라는데 저는 이더리움을 누군가에게 후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나오게 된다면 한번 보고 싶네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 연기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권은희 의원님께서 비트코인 펀드 허용법을 발의를 했다는데 국회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한다. 그동안 금융당국 행정지도로 막혀있던 비트코인 펀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좀 재밌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이고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드릴 거는 약간 클레이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냐? 카카오 왕국 멜론을 품은 카카오 엔터 기업 가치 20조 노린다 라는데 임영신 기자님께서 이제 7월 15일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상장 앞두고 몸값 높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음악 플랫폼인 멜론과 합치면서 엔터 사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간다. 기획, 제작,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고 9월에 합병 완료하면은 연매출이 2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 엔터테인먼트와 멜론 음원 서비스를 하는 멜론 컴퍼니가 합병한다. 지난 3월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카카오 자회사 간 첫 합병을 통해서 카카오 엔터로 출범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멜론 컴퍼니와 합쳐지면서 엔터테인먼트 공룡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미국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 엔터와 멜론 컴퍼니는 1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멜론 컴퍼니 보통주 1주당 카카오 엔터 보통주 7.83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주주총회를 열어서 최종 승인을 거친 뒤 9월 1일까지 합병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게 합병이 되는데 이게 클레이튼이랑 뭔 상관이냐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힌트가 있죠. 힌트가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지난 자회사 간 합병을 했다. 근데 카카오 페이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죠. 여기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들어가 있죠. 카카오 페이지. 그러면은 멜론도 쏙 하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기 안에 뭐 들어간 것이나 말 다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2016년 카카오 인수돼서 카카오 M 산하에 있다가 다시 본사 소속이 됐다가 카카오가 멜론 사업 부문을 떼내면서 멜론 컴퍼니로 독립을 했다가 멜론에 홀로 서기를 두고 카카오 엔터와 합병설이 꾸준히 나왔다가 이번에 합병을 하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이제 세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카카오 엔터는 웹툰 웹소설 중심의 오리지널 IP부터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기획 제작사, 연예 기획사 등을 두루 갖추며 다양한 형태와 장르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걸 전체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멜론 전체 회원수가 3,300만 명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1위 음원 플랫폼이죠. 그래서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등 해외 경쟁사들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차별화된 인공지능 추천과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등을 통해서 카카오의 대표적인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통해서 뭔가 클레이튼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뇌피셜이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립토닷컴 카드처럼 일정량을 예치를 하면 100% 페이백을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클레이튼 수요를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그건 저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요걸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다음 4달에 독자 가입을 종료한다. 포털 비즈 기능 카카오로 통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데 포털 다음 달 사업자 단체 회원 신규 가입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 2014년 카카오가 다음을 흡수합병한 후에 유지해온 카카오 다음 더블 포스트 전략 유효 기간이 끝나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기능을 카카오 브랜드 아래로 흡수 재편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다음은 오는 8월 17일부터 이제 사업자 단체 회원 가입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다음에서 사업자 단체 회원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카카오는 이보다 앞서 뭐 해가지고 다음 일반 계정을 카카오 통합을 했고 신규 가입자는 카카오 계정을 만들어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계정을 생성할 수 있게 했다. 다음 달 사업자 단체 회원 가입 서비스마저 종료되면 카카오 계정 없이 다음에만 독자 가입하는 경로는 사라진다. 카카오는 이번 조치가 수요 감소로 인한 것이라 설명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다음 색깔 지우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의 차기 주력 사업 가운데 하나인 웹툰은 다음에 꼬리표를 떼어낸다. 다음 웹툰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사업을 양도하고 카카오 웹툰으로 확대 개편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는 다음 뉴스가 포함된 샵탭도 구독형으로 개편하고 있고 업계 관계자는 이 작업이 사실상 다음 아이덴티티를 지우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포털 서비스의 기능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는 어떤 기능들도 다 이제 카카오 색깔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거대한 집단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색깔을 지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얘기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뭐 뉴딜 정책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실상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상향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될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향을 할 것이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기다리기 되게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이게 가격이 계속 횡보만 하고 있고 지루하기만 하고 너무 지루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선물까지 손을 대시고 하시는데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하시는 분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려면은 100명 중에 5명 안에 들어야 되시거든요. 100명 중에 5명 안에 들 정도로 잘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상구 씨나 아니면은 버거남 님이나 뭐 돈복남 님이나 뭐
따현인가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뭐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분들처럼 잘하실 거 아니라면은 그냥 현물 하시고 지루하시더라도 마음에 그냥 인내를 가지고 계속 가시는 게 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그걸 또 보거든요. 클레이튼 온체인 데이터도 보고 하는데 출금이 좀 많아졌었어요. 제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출금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인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베베였습니다.